옷장 접어들어서 여러 소식들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라서 우리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주로 또 빼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있는 쪽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쪽 종목은 예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예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이버 기아,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등등등 일부 바이오단도 보이는데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또 고무적이네요. 기관 쪽 볼게요. 순매수이고요. 역시나 반도체 투톱을 같이 담고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래도 가장 많이 앞단에 이름에 올려놨는데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싸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일까요? 자, 이 부분부터 함께 해보죠. 송태영 과장님, 결국에는 오만전자 우리 열어놔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분 모두 다 열어놔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니까 오만전자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하고 목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또한 앞으로 캐파 눈높이를 낮췄다라고 하는데 주가에 있어서는 그럼 어느 정도 멎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열어놔야 하는 건지입니다. 더 열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두려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55,000원권까지는 뭐 내려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실마리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다는 점. 그리고 HBM 관련돼서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 자체가 이 삼성전자의 매력도를 계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런 비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자에 관련돼서 사야 되는 이유는 많이 빠지고 반등이 안 나왔다.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멘텀이 하이닉스에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을 테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3분기 때 반도체 부문에 관련돼서도 삼성전자를 이제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변동성을 위한 매매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전자는 일단 많이 빠지고 못 올라갔다는 점 이런 점에선 매수의 관점으로서 보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확인을 하면서 올라와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썩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매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이 있으신 분들, 단기적인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이닉스 중점적으로 매매를 할 테고요. 나는 뭐 1년 정도까지의 이러한 시간을 가지지만 단단하게 내가 수익을 먹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를 택한다 하더라도 10에서 15%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정태현 이사님 궁금해요. 오만전자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어머니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뱉은 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를 살까, SK를 살까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본 바 뭐 한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덱스 IT 아니면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악재는 그건 것 같아요. 1등이라는 프리미엄을 뺏겼다라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악재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1등이라는 프리미엄을 다시 가져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으로 기울어 버렸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채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도 삼성전자 어머니 많이 욕심내신다 그러면은 코덱스 IT 그 비과세거든요, 매매 차익이.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뭐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바 하이닉스가 어쨌든 뭐 향후 2년, 3년은 더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네요. HBM 강자이기 네네. 때문에. 심지어 HBM4에서 이제 더 초격차 늘려가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에게 있어서는 시간도 벌었고 추격자를 따돌리게 되는 효과인데, 그럼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HBM 말고는 전혀 기대할 모멘텀은 없는 걸까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스몰캡이라면은 네. 오, 삼성전자가 바이오 한다더라, 로봇 한다더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정도 되게 되면은 성적표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능력치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반도체 외에, 아니 반도체만큼 나이만큼 수익성 내고 있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겠다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뭐 1B 디램, 1C 디램 이 얘기를 많이 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1시 방송에서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1A, 1B, 1C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데, 1C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60% 정도 수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10%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HBM4에 적층으로 사용되는 디램이 1C 디램인데 여기서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은 과연 엔비디아가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성문을 쓰신 것처럼 네. 뭐 인적 쇄신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원초적으로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매물에서 수율을 올리는 거. 그거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다시 왕의 귀환? 저는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원하는 말입니다. 왕의 귀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왕은 어딜까요?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더 붙는 전략에 있어서는 유효한 것인가? 이걸 또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송 과장님, 우리가 그간 누려왔었던 기울기만큼은 아니겠죠? 어때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롱숏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봤을 때 오늘 재미난 거는 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천억을 매도를 하는데 하이닉스를 2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확실히 매력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롱숏 플레이를 하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가파른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욱더 수급 쏠림이라는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추가적인 이런 각도도 뭐 10에서 20%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한번 심어볼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쨌거나 반도체 관련돼서 SK 하이닉스도 속해 있는 거고, 나머지 레거시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은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확률로는 지금까지 각도보다는 조금은 뉘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확실히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오늘 올라가는 것, 왜 외국인이라든지 메이저 수급이 붙는지 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4 쪽에서 어쨌든 초격차 우위에 나와 있는 가운데 HBM3E는 TC본더, 그럼 TC본더 쪽이라면은 가장 대표격 한미반도체 주가 쭉 올라왔죠. 근데 이제 HBM4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하이브리드 본딩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쪽이 하나 정밀기계고, 하나 정밀기계는 하나 인더 쪽에 있으니까요. 이쪽이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가던데, 그러면 이제부터 사이즈가 또 달라졌다,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어딘가에는 호재, 어딘가에게는 악재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게 맞는지부터 점검 받아볼게요, 이사님.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결론은 한미 반도체는 안 좋은 일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 6월, 작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올해 6월 네, 달에, 올해. 6월 달에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려서 근거가 뭐였냐면은 한미 반도체의 독점이 깨졌다. 요 이유만으로도 한미 반도체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충분히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는 추가 상승 제한될 거라는 얘기를 했더니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 한미 반도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얘기 얘기하면서 달렸는데, 근데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우리가 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작년부터요. 작년 이제 10,000원 가격대에서 올해 최고가 196,000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HBM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TC본드 장비 한미 반도체 하면 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받았었고 공동 개발을 했었고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SK하이닉스의 해안이 상당히 돋보이는 거죠. 2017년도에 한미 반도체하고 같이 TC본드 장비를 개발해 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마이크론도 공급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의 어떤 이 멋짐이랄까요? 이런 게 더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와 한화가 같이 하나 정밀기가 예. 개발해 왔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미 반도체 매력도는 뚝 떨어졌다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주가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수치에서 현실 가치에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흔히 이제 주식시장을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기대치가 있는 거. 근데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런 독점이나 프리미엄 기대, 영원히 하이엑스케 하이서 같이 할 거는 그런 기대감, 이것 때문에 같이 올랐던 부분인데 그게 깨졌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한미 반도체였던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인더는 갈 것이냐. 만약에 연초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하나 인더의 주가가 빵빵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올 연초와 대비해서는 반도체 분위기가 많이 좀 식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한미 반도체, 적어도 한미 반도체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데. 뭐가요? 하나인더에 그러면 네. 지금 투자해봄직할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점수 주세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신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수급 쏠림 나온 것 같아요. 일시적.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하이스가 여기 추가상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와야 뭐 네오셈 플러스 해가지고 네. 하이스와 아이들이 조금 더 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장이 먼저 가야 된다는 어떤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소보장을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조금은 더 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거의 뭐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하나가 통과할지 못할지 아직 모른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네요.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리가켄 바이오 쪽에서 드디어 딜 성사가 공시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노약품공업. 일본의 대형 제약사인데 어쨌든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신고가 라인 만들었고 뭐 알테오젠도 계속 가요. 진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앞자리 4자로 바뀔 그 가운데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쪽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역시나 믿을 건 제약바이오였구나. 밀렸을 때마다 기회였구나. 자, 송 과장님. 지금 본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계속해서 여기가 고점이겠지 싶어도 계속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그렇다면 더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안심 없이 고하는 게 맞아요? 상황선 보면 맞아요.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섹터가 수급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일 텐데 네. 2차전지랑 사실 반도체는 50주 신고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 생각해 봤을 때는 50주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 다양하게 좋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어떤 종목군, 어떤 섹터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 플랫폼 업체들이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고가 부근으로 흐르고 있고 리가캠도 오늘 보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그 외에도 AB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의 폭 자체가 조금씩 더욱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무난한 것들에서 52주 신고가가 다시 한 번 더 갱신될 확률이 네.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플랫폼이 무난한 선택이 바이오에서 될 수 있다라고 플랫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 뾰족뾰족하게 움직이는 섹터 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만 같은 경우에 페트론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만큼 빠른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못 움직였었던 종목들인 한올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대용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지는 퀘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플랫폼이 가장 무난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로 만약 금투스에 대한 부분이 12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만약 그것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을 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오버퍼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오버퍼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 보물창고네요. 아무래도 기술력에 따라서 뭐 계속해서 뭐 로열티라든지 수령 받아가면서 실적까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쪽에서 기회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정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섹터 넘어가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LG엔솔 기관 순매수 탑10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해요. 오늘 조금 밀렸죠. 우리가 쉴 동안 GM에서 인베스터 데이 있었는데 뭐 그때 LG엔솔과 같이 하던 거 약간 GM이 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이 좀 내리는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추가 동력으로 제공되는 것은 내일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오전 11시 공개가 될 텐데 뭐 일각에서는 2차 전지까지 수급 이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차라리 움직인다면 자율주행 아니냐라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지금 자리나 수급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 종가 베팅으로도 매력적인 영역을 둘 중에 골라볼 수 있어요, 이사님. 저는 차라리 2차 전지 보는 게 낫다라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자율주행 쪽으로 좀 기대를 해가지고 수요 소프트테크 이쪽으로도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상반기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2차 전지를 접근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솔루션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들 오늘 조정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지난 분기 적자났지만 어쨌든 이번 분기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나쁘지 않네?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나쁘지 않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자율주행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그래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뭐 LG에너솔루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MNS라는 종목이 좀 관심이 가고요. 그거는 이제 삼성SI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메가터치라든지 한빛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시장 괜찮은 것들 그쪽으로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10월달 시장 그리고 조금 더 기대치를 가져보긴다라면 11월달 시장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했었다가 9월 말을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 있잖아요. 9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가 조금 식는 분위기고 그 분위기가 약간 순환매어에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맞아요. 쪽으로 좀 가는 것 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흐름, 그러니까 무슨
가치 투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은 적절한 시장 대응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순환매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시장 흐름에 맞게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2차전지 쪽 지금은 볼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유력 매수 가능 구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순환의 관점 같이 우리는 봐야 될 테니까요. 2차 전지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